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을 겪는다지만 저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저의 곁을 떠난 것이었죠.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남편이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또다시 저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에 대한 일이었어요. 처음 만날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인 척 굴더니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죽었던 남편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하며 예비 남편과도 파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편이 저를 도와줬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신기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작게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1살 때쯤 사업하는 지인들 모임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나이가 같다 보니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녀 계획의 경우 저희는 결혼 전부터 서로 본인의 일을 좋아하다 보니 좀 더 일을 하다가 차차 갖기로 했고요.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게 결혼인가 보다 싶었거든요. 저는 부모님께서 20대 때 전부 돌아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았는데 30대가 넘어 다시 제가 의지할 가족이란 게 생기니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인지 사업하느라 시댁에 신경을 잘 못 쓰는 불량 며느리인 저를 누구보다 이해해 주시고 챙겨주셨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집에 있는 반찬은 전부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무라기보다 아무 대가 없이 저를 좋아하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도 효도하고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살며 평생 이대로 행복하게 늙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 3년 정도 흐른 때였는데 그날은 남편이 일 때문에 저녁 약속이 있어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약속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을 상황이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전 까무러칠 뻔했죠. 핸드폰 주인 아내분이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지금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와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발 무사하게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술받는 도중 끝내 버티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저와 대화하고 밥을 먹고 웃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게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저도 어느 정도 안정도 찾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린 후부터 시어머니를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나 저나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 한동안 시댁을 못 가다 오랜만에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시댁에 놀러 갈 때면 시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주시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더욱 신경을 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밥을 다 먹은 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영우가 떠난 지 3년이나 되었지? 네, 어머니. 남편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흘렀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엔 이제 지원이 네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면 너도 나한테 할 만큼 했고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붙잡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제 너도 우리 아들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네 인생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제가 남편을 어떻게 잊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래, 나도 알지. 우리 아들이었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지원아, 네가 우리 영우 못 잊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알면 영우가 많이 슬퍼하지 않겠어?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우리 영우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먼저 간 거 너한테 미안하지 않게 네가 우리 아들 목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줘라. 이젠 정말로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도 하고 난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앞으로는 네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거고 우리 집에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 거다. 알겠지? 네, 어머니. 아직 힘들지만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제가 노력해 볼게요. 제가 남편 목까지 앞으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앞으로 못 보겠지만 그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나도 어디에 있든 네가 잘 살길 바라고 있으마. 네, 어머니. 어머니께 싫다고 저는 계속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땡깡이라도 부리고 싶었지만 저에게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본인의 아들을 떠나보내고 저에게 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속은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남편 목까지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라는 것도 자연스레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저도 제 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새로운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거래처 사장님께서 아는 잘 나가는 사업가 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한 사장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예비 남편이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주고받았는데 제가 혼자라는 말에 예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 그때 아직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예비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새벽 예비 남편이 저에게 술 마시고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지원 씨, 접니다. 상훈이요. 최 사장님,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요. 지원 씨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연락한 거죠. 지원 씨, 저 지원 씨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원 씨가 아직 떠난 남편분 못 잊은 거 알고 있는데 산 사람은 이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원 씨 남편분만큼 지원 씨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 알 순 없지만 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만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지원 씨 없으면 못 살겠다고요. 최 사장님, 지금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 지금 지원 씨 때문에 속상해서 울어요. 저도 어디 가면 저 좋다는 여자도 많고 정말 괜찮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달라고요. 지원 씨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떠나신 남편분도 하늘에서 편히 쉬지 않겠느냐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예비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처럼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늘에 있는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말을 예비 남편이 하는데 그 말에 더는 예비 남편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기보다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착한 사람을 버리면 제가 벌을 받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계기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전 예비 남편과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비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지 않던 남편이 계속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초원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그게 예비 남편과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 남편과 저는 간소하게 반지를 나눠 끼고 약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이후 예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조금 저에게 함부로 대하며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나랑 결혼 반지 보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 남자가 사업하다가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별일도 아닌 일로 화를 내. 반지는 다음에 시간 날 때 맞추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 반지 맞추러 가는 일인데 그게 별일 아니라고? 자기는 우리 결혼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안 한 거였어? 우리 그러면 결혼하지 말까?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지 말자니.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요즘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내가 우리 결혼 반지 맞추러 지금이라도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 회사로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소중한 결혼 반지를 맞추는 일인데 소홀히 할 순 없지? 알겠어. 그러면 나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나 다음 일정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예비 남편의 행동에 대해 딱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예비 남편이었고, 사업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것저것 터지니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 실수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지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결혼을 결정한 게 정말 잘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괜스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과 결혼 반지를 맞추고 온 그날 밤, 전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또다시 먼저 떠난 남편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초원에 서 있던 남편이 그날은 이상하게 매우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주변이 점점 컴컴해지면서 남편이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고 말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자마자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른 새벽에 말이에요. 지원아, 나다. 내가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했지?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니, 아니에요. 저도 막 일어나서 괜찮아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하지만 새로 만나는 남자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영우 알던 친구 통해서 네가 재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런데 지원아, 내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듣지 말고 언제 시간 되면 잠깐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너와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런다. 우리 영우랑도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남편이랑요? 어머니 당연히 만나야죠. 어머니께서 만나자고 하면 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시간 언제 되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 네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연락해다오. 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스케줄 보고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봬요. 뭐냐? 그러면 연락 기다리고 있으마.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점심시간에 틈을 타 전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아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지원아, 이미 너랑 나랑은 남남이고 연관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 갑자기 저보고 결혼을 하지 말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새 출발하라며 남편 몫까지 잘 살라고 한 건 바로 어머니 아니셨어요? 그게 사실은 어제 전화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는데, 얘야, 어제 죽은 아들이 꿈에 나왔단다. 너무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지원이 너 좀 구해달라는 거였어. 그것도 이번 한 번만 꾼 게 아니고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여러 번 꿨단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너한테 전화한 어제 말이다. 아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부짖기까지 했는데 내가 무시할 수 없어서 말이라도 너한테 꺼내볼까 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내 말이 정 믿기 힘들면 믿져야 본전이니 너 결혼할 사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했으면 한다. 지금 네 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꾼 꿈이 흔히들 말하는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인 저희 남편이 나온 데다 전 시어머니가 남편의 꿈을 꿨다고 한 어제가 저도 남편이 저를 보며 우는 꿈을 같이 꿨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전 시어머니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저와 결혼 약속을 하자마자 변하며 저에게 소홀히 하기 시작한 예비 남편의 모습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지금 결혼할 사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볼게요. 사실 어머니께서 남편 꿈 꿨다고 했던 어제 남편이 제 꿈에도 나왔었거든요. 어쩌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뭐? 우리 영우 꿈을 너도 꿨다고? 네,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제가 정말로 잘 알아볼게요. 이렇게 저 걱정돼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 대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같은 사업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예비 남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예비 남편 사업이 어떤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부터 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탐정사무소를 찾아가 예비 남편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도 못한 예비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놀라 경악하고 말았으니까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극비리이긴 하지만 예비 남편의 회사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경영 능력이 없는지 회사 운영도 주먹구구식의 엉망인데다가 최근에는 자금난까지 겪고 있어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이야기였죠.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큰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게다가 탐정사무소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글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만나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랬으면서 만나던 여자도 정리하지 않은 채 예비 남편 놈이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 놈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도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진 돈을 노리고 그런 게 분명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해서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면 자신이 만나는 여자를 내연녀까지 만들면서 저와 결혼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에게는 자신이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업가에 저만 사랑하는 척 연기하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사실을 예비 남편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헤어지기 전에 제대로 혼을 내주고 끝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이용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먼저 떠난 저희 남편을 죽음까지 들먹이며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추측이 확신으로 바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는 말에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레스토랑에 들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인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킨 음식이 한참 전에 나와 있던 상황이라 저는 도대체 예비 남편이 뭘 하기에 오지 않나 싶어 예비 남편이 다녀온다던 화장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예비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니까. 약혼녀한테 우리 회사 투자라고 꼬드기려고. 미래 남편이 투자라고 하는데 설마 싫다고 하겠어? 처음에는 나도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지연이 그거 남편 죽고 혼자라는 말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딱 이거다 싶었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가 해준 말 듣고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 돈 많고 능력 있는 순진한 여자랑 결혼해서 그 돈 뜯어먹고 인생 편하게 살려는 우리 아기 말이 얼마나 내 가슴에 와닿던지. 다행히 너 그 말 아니었으면 난 그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콧대 높아서 계속 튕기더니 죽은 지 남편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바로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오빠가 사업하는 돈 많은 약혼이한테 돈 뜯어내면 우리 회사 빚도 갚고 그걸로 우리 아기 만난 거랑 예쁜 옷이랑 가방도 잔뜩 사주려고. 뭐라고? 비싼 외제차 한 대 뽑아달라고? 당연히 그래줘야지. 우리 아기 사는 집이랑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도 이 오빠가 해준 거잖아. 약혼이한테 우리 회사 투자금 받으면 그 돈으로 우리 펑펑 쓰면서 즐겨보자. 그러니까 이 오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우리 아기 나 결혼해도 계속 만나주는 거 맞지?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거다. 예비 남편이 내연녀랑 통화하는 내용에 전 당장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예비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이용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미망인에 잘 나가는 사업가란 사실을 알자마자 제 돈을 노리고 저를 이용해 편하게 살아보려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였으니까요. 그제야 왜 죽은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꿈에 나타난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가 걱정되어 저를 구해주기 위해 나타났던 거였어요. 제 결혼을 막기 위해서요. 그 생각에 저는 집에 와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남편 사진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하늘에서도 나 지켜보고 있었구나. 당신 생각하면 내가 잘 살아야 했는데 이상한 남자나 만나서 당신 편히 쉬지도 못하게 속이나 썩히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약혼자와의 일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나쁜 놈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저는 그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예비 남편 놈을 혼내주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비 남편 놈을 혼내줄 계획이란 사실을 모른 채 예비 남편 놈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꼬드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제 회사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으니까요. 자기, 오늘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 응? 나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기 정말 실망이다. 아니야, 당연히 자기 보고 싶어서 온 게 먼저이긴 하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 당신한테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사실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되는 사업이라 다른 사람에게 투자자 받아서 하느니 당신이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생각 있어? 좋은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투자할 마음은 있지.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져서 그러는데 자기 이렇게 갑자기 아무 때나 나 찾아올 정도면 많이 한가한가 봐? 혹시 자기 회사 망하려고 해서 일 없어서 한가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거 메꾸려고 나보고 투자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혹시 내가 준 돈으로 다른 데 쓰려고 그러나? 저의 말에 예비 남편 놈은 잘 마시고 있던 커피가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회사가 망해? 돈을 다른 데 써? 자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망하게 왜 망한다고. 지금도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라고 하는 거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자기 말 믿어도 되는 거야? 진짜지? 그렇다니까. 알겠어. 그러면 자기 말대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거 고민해 볼 테니까 나한테 사업 계획서 보내줘. 그거 보고 결정할 테니까. 진짜야? 자기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는 거야? 사업이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다른 일도 아니고 나랑 결혼할 사람 일인데 안 그래? 자기야,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다. 내가 얼른 준비해서 사업 계획서 보내줄게.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봐. 예비 남편 놈이 말하지 않아도 저와 헤어지고 어디로 갈지 뻔했습니다. 제가 자기 사업하는데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그 소식을 지 내연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내연녀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른 채요. 사실은 제가 탐정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예비 남편이 양다리를 걸치며 저 몰래 만나고 있던 내연녀가 다름 아닌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이름과 나이, 신분까지 바꿔가며 남자들을 이용해 여러 번 해먹은 전적이 있었고 당한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예비 남편은 사기꾼 여자친구한테 이것저것 해다 바치며 계속해 돈을 뜯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비 남편의 내연녀는 예비 남편을 만나는 와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예비 남편 말고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 남편의 내연녀는 자기 남자친구가 차려준 가게에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예비 남편 놈은 내연녀를 좋아라 만나고 있었던 거고요. 내연녀가 자기 남자친구와 하고 있던 가게는 비싼 술들을 파는 바였는데 그 생각이 들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예비 남편과 헤어질 장소로 내연녀의 가게가 아주 딱일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가 예비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와도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도 알려줄 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핑계로 내연녀가 아는 바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남편 놈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제가 술을 사주겠다며 바로 데려가자 의아해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갑자기 이런 데서 보자고 한 거야? 자기 술 안 좋아하잖아. 혹시 오랜만에 오붓하게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고 오늘 자기한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중요하게 할 말? 어떤 할 말? 혹시 자기 저번에 말한 우리 회사 투자권 투자해준다고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우리 평소 만났을 때 해도 되는데 무슨 술까지 사주려고 그래.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아주 잘 생각했어. 내가 앞으로는 자기한테 더 잘할게. 하지만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예비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한 자신의 말을 취소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내연녀가 자기 남자친구와 하는 바로 들어가게 되었고, 바 안에서 들어서자마자 예비 남편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에 들어가자마자 내연녀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팔짱을 끼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다현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지? 꼭 천사 같아. 그라는 우리 오빠야말로 너무 멋있어서 내가 볼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 줄 알아? 나는 태어나서 우리 오빠만큼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가? 내가 좀 생기긴 했지? 두 사람의 모습에 예비 남편은 눈이 돌아갔고 저랑 같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내연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다현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여길 어떻게? 너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옆에 있는 저놈 누구야? 그리고 저놈 꼴뚜기처럼 생겼는데 태어나서 저놈보다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오빠만큼 잘생긴 사람 본 적 없다고 했던 말, 너 그 말 나한테도 하지 않았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놈을 만날 수가 있냐고! 오빠! 오해야! 그런 게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내연녀가 횡설수설하며 예비 남편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이 내연녀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의 남자친구가 저희 예비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당신 누군데 우리 다현이한테 아는 척하는데? 다현이는 내 여자라고. 나랑 결혼까지 약속했어. 뭐라고? 결혼을 약속하다니. 웃기지 마. 다현이는 내 여자야.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야. 너야말로 웃기지 마. 다현이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다고. 이 자식이 진짜. 그러더니 예비 남편 놈은 제가 보는 앞에서 내연녀의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어설픈 주먹질이 오가며 바닥에 뒹군 것도 모자라 남자끼리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는데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너 이 자식, 내 머리 놓지 못하겠어? 병원 가서 머리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머리카락에 힘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 네 놈이야말로 내 머리끄덩이 잡은 거 먼저 놔라. 나도 미용실 가서 머리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전 그 모습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예비 남편 놈은 제 앞에서 내연녀 때문에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상간녀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을 들어 예비 남편 놈한테 확 부어버렸죠.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예비 남편 놈은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예비 남편 놈을 향해 말해주었죠. 이 쓰레기 같은 놈.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감히 지 바람 피운 내연녀 때문에 내 앞에서 다른 남자랑 몸싸움을 벌여? 내가 이런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오해야.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절대 아니라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내 말 좀 들어줘. 설명은 무슨 설명? 처음부터 니놈이 네 내연녀랑 짜고 내 재산 노리고 접근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니놈이 니놈 회사 투자라고 해놓고 내가 그 돈 주면 니놈 회사 빚 맞고 저 다현인지 뭔지 아는 것이랑 그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펑펑 쓰려고 했잖아. 자기가 그걸 전부 어떻게 안 거야? 니놈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내 전남편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거든. 그래서 니놈 만날 때부터 이상하게 꿈에 나오더니
이번에는 우리 전 시어머니 꿈에까지 나타나서 니놈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니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니놈이 진짜 나쁜 놈이었더라고. 내가 남편 죽고 혼자인 데다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네 내언녀랑 내 재산 노리고 나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아주 제대로 된 나쁜 놈. 니놈이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내가 파혼하면서 소송 걸어서 니놈한테 위자료 전부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두라고. 우리 신혼집 계약한 거며 예식장 예약한 비용이랑 신혼여행 예약한 거 결혼식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전부 니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것. 안 돼. 나 지금 돈 없어서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까지 그러면 나 진짜로 알거지 된단 말이야. 내가 우리 다현이도 사랑하지만 자기도 사랑해. 자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기 매력에 빠져들었단 말이야. 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자기를 선택할 거란 말이야. 자기처럼 능력 있고 멋진 여자 절대 놓칠 수 없어.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미쳤냐? 능력도 없고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면서 지 내언녀랑 약혼녀 등쳐먹으려고 했던 나쁜 놈을 용서하고 받아주게? 너 같은 놈이랑 재혼해서 사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너 같은 놈이랑 헤어져도 난 아쉬울 게 없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꿈에 나타나 했던 말은 저를 구해달라는 말이었지만 구해달라는 말이나 예비 남편 놈이 나쁜 놈이니 만나지 말란 말이나 저에게는 다 같은 말이어서 예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예비 남편 놈을 향해 있는 힘껏 뺨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에라이 상종 못할 거지 같은 놈아. 오늘로 너랑은 영원히 끝이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잡은 여자인데 이렇게 놓칠 순 없어. 저는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예비 남편 놈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너 그런데 그건 아니? 네 내언녀랑 나이랑 이름이랑 신분까지 전부 가짜에 여러 남자 등쳐먹고 다닌 사기꾼이었단 사실? 네 내언녀 때문에 인생 망친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 아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내언녀 너보다 5살이나 많은 누나야. 뭐라고? 다현이가 사기꾼에 나보다 5살이나 많다고? 오빠, 저 여자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오빠보다 5살이 많아. 나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닌 적도 없어. 그리고 오빠 선택하려면 날 선택해야지. 나보다 나이 많은 왜 저런 늙은 여자를 선택해? 오빠가 사랑한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고 바로 나라고. 이건 놔. 나보다 5살이나 많은 주제에 징그럽게 누구 보고 오빠래. 어쩐지 가까이서 보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이상하다고 했어. 그리고 너 지금까지 나한테 이것저것 핑계대가면서 돈 뜯어갔었지? 그 돈 전부 좋은 말 할 때 뱉어내. 내가 마련해준 집이랑 빌려줬던 돈, 사준 옷, 가방까지 당장 뱉어내라고.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방에 집어넣을 거니까. 뭐라고? 언제는 나만 사랑한다더니 이제 와서 네 약혼녀가 좋다면서 나한테 줬던 것까지 전부 뱉어내라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면서 등쳐먹고 다녀봤지만 너처럼 치졸한 자식은 처음이다. 아까는 예비 남편과 내연녀의 남자친구가 싸우더니 이번에는 예비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연녀가 먼저 예비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싸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름 아닌 가게 안으로 내연녀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들이닥쳤으니까요. 탐정사무소에서 내연녀를 조사하다가 탐정님이 내연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과도 연락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비 남편을 내연녀 가게에 데리고 오면서 탐정님에게 연락해 내연녀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녀는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고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잠시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안을 구경하다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가게를 떠나려한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자기를 살려달라며 예비 남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내연녀는 사기를 치는 거였으면서 사업가와 사귄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였는지 본인 인스타에 대놓고 저희 예비 남편 놈과 바람 피웠던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예비 남편에게 받은 선물까지 자랑하면서요. 그 덕분에 저는 어렵지 않게 예비 남편 놈과 내연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자료를 모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일 때문에 예비 남편을 소개해준 사장님한테 들은 소식인데 예비 남편 놈의 회사가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 달 후 예비 남편 놈의 내연녀에게 당했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제 덕택에 사기꾼 내연녀도 붙잡고 현재 내연녀는 감방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인생까지 속이며 망치려 들더니 두 사람 다 톡톡히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와 전 시어머니는 자주는 아니지만 다시 연락하며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어 지내기로 했거든요. 전 시어머니께서 그때 저를 억지로 떼어놓으며 당신의 말 때문에 제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 고생을 했던 것은 아닌지 많이 미안해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앞으로의 일을 예상할 수 없을 뿐더러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셨던 전 시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직도 저와 시어머니의 꿈에 남편이 나타났던 일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겪은 일인데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저와 시어머니 꿈에 찾아와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꿈에 나타난 이후에 저는 정말로 남편이 떠난 슬픔에도 많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비록 이 세상엔 없지만 어디선가 잘 지내며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해결된 뒤 남편이 저의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초원에 서 있던 남편은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 꿈에 나타나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던 남편이 활짝 웃어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앞으로 내 인생엔 좋은 일들만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럴 때는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던 그 일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내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꿋꿋이 살아가려 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남편 몫까지 제대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한 일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